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로드했던 문서를 청크로 나누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ETL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Extract, Transform, Load. 그런데 이제 청킹 과정은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중에 하나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온 문서의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마다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는데요. 그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텍스트를 단순히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env 파일에 있는 오픈AI API 키를 안 쓰셔도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시멘틱 청킹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이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픈AI API 키를 가져오기 위해 이 load.env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져오는 이제 문서는 PDF 문서고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로드했었던 이 아카이브 논문을 가져와서 텍스트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추출할 때는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파이 PDF 로더에서 이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해서 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비동기 방식으로 페이지를 한번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로드를 하면 이 pages라는 리스트 안에 이 논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저희가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이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를 나누는 도구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서를 청크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저희가 정하는 하나의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청크 사이즈 아래로 이 청크들을 나누려고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정해지는 이 청크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밑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length 펑션을 기준으로 숫자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length 펑션을 제가 len으로 했으면 이 문자의 길이를 문자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문자 개수 숫자로 세는 건데 문자의 수가 500개다. 500개 이하로 내가 이 문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크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 문서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오버랩을 앞뒤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총 문서를 3개로 이렇게 3개의 청크로 나눌 건데 이 두 번째 청크는 첫 번째 청크의 뒷부분과 200만큼 겹치고 세 번째 청크의 앞부분과 200만큼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조금씩 맞물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청크 오버랩을 설정하는 이유는 각 청크마다 가지고 있는 이 맥락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딱 드러나도록 잘라버리면은 앞뒤 맥락이 없이 이 청크가 저장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저희가 LLM한테 이 청크를 넘겨줄 때 맥락이 잘 담기지 않은 문서가 들어가서 답변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즉 맥락을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청크 오버랩이라고 조금 일부러 이렇게 겹치도록 잘라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청크 사이즈를 몇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봤을 때 보통 청크 사이즈를 1000으로 하더라고요. 이거를 청크 사이즈를 몇으로 하고 청크 오버랩을 몇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한 블로거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청크 사이즈는 1000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크 사이즈를 이제 1000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보시면 한 문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LM이 받아들이기에도 이 검색하는 청크의 개수가 뭐 한 5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5문단 정도의 이렇게 텍스트를 받았을 때 가장 그 컨텍스트를 잘 참고해서 답변을 하더라, 이런 실험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문서에 알맞게 이 청크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고 처음에 실험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적합한 숫자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00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5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봐서 청크 오버랩은 200으로 해서 앞뒤로 200씩 겹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이 값은, 이 매개 변수는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세퍼레이터를 정규식이 아니라 단순 물자열로 처리할지 아닐지에 대한 건데 저는 false로 두고 그대로 텍스트 스플리터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가져온 문서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청크로 분할할 때는 split docume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큐먼트 형태로 어떤
문서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쭉 스트링 형태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다큐먼트가 아니라 스플릿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게 다큐먼트 객체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create document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이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문서를 로드할 것이기 때문에 이 split document 이 함수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은 각 청크의 메타데이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메타데이터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가 쭉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청크에서 가지고 오는 이 텍스트의 양을 봤더니 거의 텍스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가져왔죠. 500자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청크도 가져왔을 때 두 번째 청크는 바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앞서서 청크 사이즈를 500으로 했기 때문에 500자를 기준으로 잘려야 되는데 왜 안 잘렸을까요? 저희가 구분자를 이렇게 줄바꿈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500 이상으로 잘렸던 문장의 개수를 보면 총 18개나 저희 청크 사이즈를 500으로 정했던 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길게 텍스트가 뽑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이 줄바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분자가 나오게 되면 텍스트를 잘라라 라고 텍스트 스플리터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자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텍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도구는 사실상 작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엔터로 처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작용하는 방식은 청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누는데 그것이 만약에 500자를 지키면서 이렇게 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잘 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구분자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줄바꿈이 나올 때만 자를 수 있게 저희가 설정을 한다면 청크 사이즈를 아무리 작게 500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구분자를 하나만 두고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쓸 건데 이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저희가 봤던 그런 청크 사이즈를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텍스트 스플리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름에도 나타나 있듯이 아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하나의 구분자를 했다면 이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여러 개의 구분자를 재규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청크를 잘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서 선언했던 이 줄바꿈의 경우에는 가장 큰 구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저희가 뭐 엔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문단을 띄어가지고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문단을 띄는 것이 이 텍스트를 나누는 가장 큰 구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작은 거는 뭐 엔터, 그 다음으로는 마침표, 그 다음으로는 쉼표, 그 다음으로는 아예 글자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청크 사이즈를 지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컬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경우에는 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값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큰 단위의 구분자부터 작은 단위의 구분자까지 리스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이 세퍼레이터스에 저장된 이 리스트 안에 구분자들을 재기적으로 돌면서 최대한 청크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 텍스트를 잘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잘라봤더니 500자를 못 지켜요. 그러면 그 다음의 구분자로 텍스트를 잘라봅니다. 그랬을 때 500자가 지켜진다. 그러면은 딱 이 구분자 단위로 텍스트를 자르고 만약에 이걸로도 500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마침표 단위 아니면 쉼표 단위 그 다음으로는 아예 텍스트 단위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세퍼레이터스가 이렇게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리스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이 기본적인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기적으로 문서를 분할하게 된다라고 보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정하지 않더라도 청크 사이즈 500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청크가 나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500 이상으로 문장이 잘린 개수가 있나라고 봤을 때 모든 청크들이 청크 사이즈 500을 지키면서 잘 청킹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퍼레이터스 안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큰 구분자, 두 개의 계획 문자, 그러니까 문단을 분리한 구분자부터 이 쉼표까지 이거를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보이지 않는 공백 문자, 그리고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구분자들도
이 리스트 안에 담겨 있어서 어떤 언어가 됐든지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구분자를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청크 사이즈를 맞춰 나가는 것이 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텍스트를 청크로 나누는 데 있어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가지고 온 이 텍스트가 논문과 같이 그냥 줄글인 경우에 이렇게 잘 나뉠 텐데 코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저희가 코드 베이스를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레그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커서 같은 경우에 코드 베이스를 벡터DB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 컨텍스트에 붙여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커서를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떤 특정 코드 베이스를 참고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 경우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리가 바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청킹을 해서 벡터DB에 넣는 방식인데요. 코드를 청킹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방식과 조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쓸 건데 이번에는 랭귀지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와 볼 겁니다. 이 랭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 코드를 청킹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랭귀지의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특성 값에 구분자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get separators for language라고 하면 각 언어별로 구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썬의 경우에는 클래스, 함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획 문자 이런 식으로 구분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줄글을 나눌 때는 이렇게 바로 계획 문자가 가장 큰 구분자였는데 이 코드, 파이썬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가장 큰 구분자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짜보시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클래스가 꽤 큰 단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가장 큰 단위로 이 구분자를 묶이고 그 안에 있는 이 메서드들, def, 함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구분자로 나뉘어서 코드도 조금 맥락을 유지하면서 자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의 랭귀지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함수가 있고 이거 함수를 실행하는 이렇게 주석까지 포함된 문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 코드를 청킹하는 방법은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똑같이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from language라고 하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language를 language.python으로 내가 청킹하고자 하는 코드의 언어를 여기다가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크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작은 문자열에서 잘 나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다큐먼트로 객체로 만들면서 청크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create document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킹된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컨텐츠에 함수 그리고 프린트까지 여기 딱 이렇게 구분이 됐고 그 다음으로 주석을 포함해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 영역까지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클래스를 이번엔 더 해볼게요. 그러면 클래스를 hello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클래스부터 이제 함수까지 이렇게 딱 잘리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기준으로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코드의 언어에 따라서 이 구분자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맥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코드의 맥락, 그러니까 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 뭐 함수 단위 또는 클래스 단위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from language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쓰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마크다운으로 변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PDF나 뭐 워드나 PPT나 이러한 문서들을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했을 때 저번에 본 것처럼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그 문서의 구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 마크다운 헤더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가 LLM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다운 또는 XML로 정리된 이 문서를 저희가 스플리팅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까 파이썬 코드를 청킹한 것과 동일하게 이 랭귀지에서 마크다운에 접근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랭귀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또 똑같이 텍스트를 나눠보시면 이번에는 이 마크다운 형식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청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잘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 부분에서 잘리고 이 마크다운 헤더에서 잘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100 정도로 해볼 거예요. 100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여기까지 딱 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청크들이 총 3개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랭귀지를 설정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마크다운 헤더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헤더 기준을 정해서 이걸 기준으로 잘리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쓰면 좋은 점은요,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페이지 컨텐트가 어떤 헤더를 가지고 분류가 된 것인지를 청크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나뉜 페이지 컨텐트, Hi, this is Jim, Hi, this is Joe까지 여기까지의 문장이 foo, ba라고 하는 각 헤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나중에 이 도큐먼트를 LLM한테 넘겨줄 때 해당하는 페이지 컨텐트가 이 문서에서 어느 정도의 계층에 위치하는 텍스트인지를 인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그냥 텍스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런 지금은 fu랑 바로 돼 있지만 이제 헤더 1이 보통 대제목, 헤더 2가 소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제목에 이런 소제목 안에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까지 LLM한테 함께 맥락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크다운 텍스트 스플리터를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텍스트를 일종의 룰 베이스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멘틱 청킹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 시멘틱 청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룰 베이스를 통해서 텍스트를 나눴을 때 생기는 문제점, 즉 이 맥락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구분자를 기준으로 나눠왔던 이 텍스트를 조금 더 맥락을 잘 유지하면서 잘라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랭체인 익스페리멘털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완전 정식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개인 개발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에 들어가시면 풀스택 리트리벌컴이라고 하는 이 리포지터리 들어가 보시면 리트리벌 튜토리얼 중에 하나로 시멘틱 청킹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청킹 방법을 소개하다가 이 밑에 시멘틱 청킹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신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쉽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장들을 문장 단위로 다 인베딩을 하는 거예요. 문장 단위로 다 인베딩을 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인베딩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부터 300개까지 그 앞뒤로 문장 간의 인베딩 유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 있는 숫자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이 튀는 거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의미적인 거리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앞문장과 뒷문장이 다른 맥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이 거리가 좀 크게 측정이 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르면 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의 맥락이 다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자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시멘틱 청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높게 이 앞뒤 문장 간의 인베딩 거리가 앞뒤 문장 간의 의미적인 거리가 높다, 그 거리가 크다라고 측정이 된 부분에서 이 청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치는 부분에서 딱 잘라서 이 앞뒤로 청킹을 하는 방식이 바로 시멘틱 청킹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이 청킹 단계에서도 인베딩 모델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문장 단위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앞뒤로 이 유사도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딩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일하게 이제 PDF 파일을 저희가 로드를 해서 이거를 청킹을 할 건데 이 시멘틱 청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텍스트 스플리터 중에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쓸 수 있지만 이 안에 인베딩 모델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이제 오픈AI의 인베딩 모델을 쓸 건데요. 저희가 이 load.env 함수를 통해서 .env 파일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AI API 키를 여기다가는 명시를 안 해도 미리 저희가 환경 변수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AI 인베딩 함수만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저희가 저장해온 이 PDF의 페이지별로 다 청킹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첫 번째 청크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청킹은 룰 베이스가 아니라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을 기반으로 해서 앞뒤 문장 간의 이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서가 너무나 이제 큰 용량이고 너무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시멘틱 청킹을 썼을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잘라봤을 때 이 제목부터 해서 앱스트랙트까지 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면은 네, 메서드까지가 딱 앱스트랙트의 모양인데 딱 앱스트랙트 부분까지 청킹을 했죠. 이거는 저희가 글자 수를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내가 몇 자를 기준으로 이 텍스트를 잘라야 될지 좀 애매할 때 알아서 그냥 맥락을 유지하면서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꽤나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의 특성에 따라서 이 앞뒤 문장 간의 유사도와 관계없이 이 맥락이 이어진다거나 맥락이 또 안 이어진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킹을 하는 과정부터 오픈AI 임베딩을 쓰기 때문에 돈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잘 청킹이 된 것인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가 총 몇 개로 청킹됐나 봤더니 60개로 청킹이 됐고 각각의 청크의 길이를 봤을 때 뭐 1310개, 15개도 있고요. 아니면 591개로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57개도 있고요. 이렇게 이 청크 사이즈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맥락이 잘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동적으로 잘 청킹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맥락 유지가 잘 안 됐으면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한 청킹 크기도 조금은 이제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든다는 점 때문인데 돈 안 들이고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라마를 통해서 이 오픈소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면 시멘틱 청킹도 돈 없이 이제 로컬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올라마 모델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인터넷에 올라마 치셔서 들어오셔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각각의 OS에 따라서 맞는 올라마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클릭 누르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설치가 되셨으면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 들어오셔서 여기서 올라마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마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문들이 있는데 내가 다운받은 모델들을 올라마 리스트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마 풀 이 명령문을 통해서 이 뒤에 모델 이름을 넣어주시면 이 젠마 모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명은요, 여기 올라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델스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모델의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 3.2 비전을 내가 다운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다른 매개 변수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선택해서 가져와서 올라마 풀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올라마 모델이 꽤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엑사온도 있고 딥시크도 있고 QN, 젠마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임베딩 모델을 저희는 쓸 거예요. 바이두에서 만든 이제 BGM3라고 하는 이 임베딩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임베딩 모델로 이렇게 모델을 한번 필터링을 해보시면 이 중에서 꽤 유명한 임베딩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 중국에서 만든 임베딩 모델인데 멀티 펑셔널리티, 멀티 링구얼리티, 멀티 그래놀리티 이 하나의 임베딩 모델로 3개의 버전의 임베딩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다른 임베딩 모델들에서도 구할 수 있는 버트 기반의 그런 임베딩 값인데요. 콜버트 기반의 임베딩 값도 여기서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다국어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글 임베딩 할 때 꽤 많이 쓰이는 임베딩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활용할 건데요. 랭체인에서 이 올라마 생태계를 잘 끌어들여 와서 저희가 이 올라마 임베딩스 모듈만 잘 활용하면 저희가 로컬로 설치해둔 임베딩 모델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서는 저희가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잘 가져왔을 때 올라마 임베딩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이름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시멘틱 청커로 엮어 주시면 그대로 이 로컬 임베딩 모델을 활용한 시멘틱 청킹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AI 임베딩을 안 썼을 때 얼마나 잘 청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영어 모델이기 때문에 오픈AI 모델이 더 잘 청킹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임베딩 모델 생태계에서는
로컬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델들의 성능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잘 이제 앱스트랙트 부분까지 청킹이 됐네요. 몇 자씩 청킹 됐는지 봤더니 아까 본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 인베딩 모델을 쓰나 이렇게 로컬로 인베딩 모델을 갖다가 시멘틱 청킹을 하나 비슷하게 청킹을 잘 맥락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잘 청킹 됐는지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잘린 거를 구분자를 통해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구분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앱스트랙트에서 한번 꺾었고요.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한번 꺾었고 이거는 그림 부분이었죠. 그림 부분에서 한번 딱 끊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만큼 하나의 청크로 했고 릴레이티드 청크라고 하는 건 또 어딘지 볼까요? 네, 릴레이티드 원크 딱 이만큼을 이제 이 페이지에서 하나의 청크로 묶고 그 다음 청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메서드에서 또 한번 꺾어줬네요. 메서드는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related work 그 다음에 additionally 네 여기서 딱 끊어줬네요. 이렇게까지. however 부분이 이 앞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이 만약에 여기서 딱 끊겨서 이게 하나의 청크로 됐다라고 한다면 무엇 다음에 however가 나온지 몰랐을 텐데 얘가 알아서 그런 부분을 인베딩 유사도 기반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그러면은 하나의 청크로 이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꽤나 잘 청킹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조금 귀찮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이 퀄리티를 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찮지만 이제 시멘틱 청킹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랜스폼 단계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청킹을 잘한 텍스트들을 벡터DB에 넣는 연습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